제가 이제 오늘 그 회의 시간에 설명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동아엘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아엘텍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OLED 장비 쪽에서는 많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AP 시스템, 그다음에 SFA, 그다음에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 계열과 LG 계열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SFA나 AP 같은 경우는 약간 삼성 관련된 계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동아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제 LG 계열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그 중간 가운데는 이제 중국 쪽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동아 엘텍입니다. 동아 엘텍. 동아 에스텍 아니고. 동아 에스텍은 이제 핸드폰 부품주고, 전반적으로 이제 OLED 장비 쪽이 약간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다. 근데 그러면 왜 갑자기 동아 엘텍을 OLED는 쉬는데 동아 엘텍을 얘기하고 있냐면,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AP나 SFA나 테라나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 전공정 장비 쪽이고, 동아엘텍이 원래 하는 사업부는 이제 후공정 쪽에서 불량된 패널에 대한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건데, 핵심적인 건 이제 동아엘텍이 그러면 그 후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올랐느냐? 얘네들이 이제 투자한 자회사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LG 쪽과 LG 쪽에다가 그 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동아엘텍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1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회사에 3천억을 주고 살 것이냐, 두 회사를 2천억에 살 것이냐. 이제 가격도 싼데 이제 1+1의 개념인 거죠. 그게 그래서 LG홀딩스를 한 건데. 그래도 계속 이제 그런 개념이고, 끌고 가시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OLED 쪽에서는 삼성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되게 오랜만에 이제 발주가 나오면서 이제 이슈를 많이 받았던 거고. 지금 근데 이 개그를 지금 못 알아들으셨으면 좀 더 열심히 시청하셔야 돼요, 우리. 일단 OLED 장비 쪽이나 OLED 쪽은 계속해가지고 가는 건 맞아요. 업황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도달을 했고, 근데 이제 동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다. 다만 다른 쪽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IT 산업 쪽에서 보면 삼성에는 조금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LG는 오히려 약간 좀 까가지고 그 밸류에이션을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현재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1+1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선익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한 1,000억 정도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한다면, 선익 시스템의 지분 가치만 해도 한 700억 정도 갖고 가는 거죠. 알피니언? 알피니언은 장외에서 한 4,500억 하는데. LG 쪽이 어찌됐든 지금 OLED 쪽에서는 시장, 그 OLED TV 시장 쪽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발주라던가 증설,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그 전공정이 끝나면 이제 검사 쪽 후공정에 대한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이 앞에서 선발적으로 치고 나가고, 이제 그 후발주의 그 뒤에서는 후공정인 동아엘텍이 또 다른 수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적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엘텍은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리포트 하나 나왔는데요. 네, 오늘 삼성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OLED 밸류체인, 그래서 LG OLED 밸류체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에서 OLED TV와 관련된 투자가 나와야지 이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탑픽을 SFA로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LG 쪽에서 이제 동아엘텍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OLED 장비 쪽이 조금 AP 관련해서 일단 불확실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 그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상대적인 좀 저평가되어 있는 동아엘텍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18,000원 이하 정도, 18,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사이면 충분히 접근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로 보면 한 25,000원에서 28,000원 정도.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000억 정도, 2,5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내외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그 오재반님이 질문하셨던 AP 시스템의 비하인드 수주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지금은 물론 이제 조정시는 매수의 관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이쪽 세타에서도 공통된 의견이긴 한데, 중요한 건 언제 어느 가격에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언제 사서 언제 올라가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OLED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1차 상승 후에 좀 쉬고 있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차피 지금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뭐 어떤 걸 사놔도 사실은 한 번은 먹지 그렇죠.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른손 ENA라는 종목 한번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 엄청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히트라는 모바일 게임 있죠? 몰라요. 예, 그 TV 선전을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엄청 때렸던 선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얘네가 유통하는데, 일단은 그 게임 관련돼서 수혜를 좀 볼 걸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관리 종목입니다. 네. 근데 관리 종목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번 달 안에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제가 되는 이슈도 있고,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조금 좀 좋습니다. 장중에 보시면 굉장히 거래가 좀 잘 돼요. 그래서 바닥을 좀 점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 우상향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한 4,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사이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네,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 여기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기 꼭대기는 이게 지금 그 거의 바둑대국에서 설명하는 사람의 이 손 모양이죠. 그러니까 8분 우선 전 그 고점에 8분 알파고를 우선. 어떻게든 그렇게 연결시키는, 놓네. 네, 오늘 네. 어떻게든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서 실적이 조금 괜찮게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손 ENA에 대한 수급 굉장히 좋고, 이제 뭐 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아니, 그러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또. 있어요. 진짜로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는 계속 트레이딩을 오늘 하면서, 굉장히 변동폭이 좀 컸는데, 컸나봐요. 네.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프존 유원 홀딩스. 골프존. 골프존 유원 홀딩스. 네. 골프존에서 분사한 회사죠. 골프존에서 운영하는 실외 골프장이 있어요. 뭐 안성 Q, 안성 H, 뭐 그다음에 저기가 한 4-5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얘네가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게 지금 스크린 야구. 스크린 야구가 지금 다시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지금 이제 봄이 되죠. 네. 봄이 되면 이제 골프 시즌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아예 골프장 같은 경우도 한 영업이익률이 한 20%까지는, 20에서 한 22% 정도까지는 항상 운영을 했어요. 이제 골프존이.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기존에 잘 안 되는 골프장을 인수가 아니라 위탁 경영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 주인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위탁 경영에 수수료 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게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유원홀딩스가 좀 바닥을 잡고 좀 돌지 않겠나. 그래서 골프존보다는 골프존 유원홀딩스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지금 9,150원에 끝났는데, 그냥 짧게 한 10,000원 정도에서 뭐 11,000원 사이 정도, 깊게 보면 높게 보면 11,000원까지 10에서 한 15% 정도 보고 이제 들어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른손 ENA, 두 번째는 골프존 유원 홀딩스, 세 번째 ISC. ISC. 이거는 여기는 이제 뭐 좀 반도체 쪽 관심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이 ISC 같은 떨어졌네요. 경우는. 이거 되게 잘 갔었는데.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좀 약간 다른 회사랑 좀 구별이 되죠. 또 한 군데 있잖아요. 그 테스트 리노공업. 그렇죠. 리노공업이랑 조금 방식이 틀린데, 이제 한번 되게 크게 맞았습니다. 저기 위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부실이 좀 나오면서.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네. 다 반영을 했다라고 네. 보고, 이제는 좀 돌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부담 없이 사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7% 올랐는데, 뭐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좀 길게 보고 사시면 121선을 좀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좀 더 뭐 한 20%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알파고에 들어가는 컴퓨터 서버 1200대 정도 되는 컴퓨터 서버에 메모리가 얼마가 들어가고 GPU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래픽 카드에 관련된 그게 얼마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그 안에 또 이제 뭐 그 메모리 반도체라던가 이런 게 이제 몇만 개씩 막 쓰였다 막 이런 네.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ISC랑 함께 이 낸드 플래시 쪽과 관련된 그 소켓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테솔이라는 회사 자체도 이제 그런 이슈를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죠. LED 회사죠. 그러니까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주인데 바이오 주식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이지바이오 뭐 이런 거를 또 이지바이오는 축산주고. 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든가 서울 LED로 이름을 바꾸든가. 키움에서 그랬을까요? 이게 서울 반도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반도체라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희 세 종목 얘기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섹시한 종목 하나 더. 하나 더. 아, 3+1이네. 이거 참 안 푸는 건데. 근데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네. 한번 크게 올랐잖아요. 네. 중에 크게 올랐다가 좀 운봉을 달긴 윗골을 좀 달긴 했는데 이게 그 대표이사가 7,000원대 대량 매수를 했어요. 네. 주식을 한번 찾아보시면. 근데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산 거죠. 네. 이 네. 공면유리를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오! 근데 안타깝게 1위 업체가 중국 업체야. 아, 안타깝네요. 2위 업체가 지금 네. 6위에 시행했습니다. 이 회사가 워낙 좀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단위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좀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결국에는 이 공면 유리를 쓰는 데는 지금 생각보다 부품이 많이 없어요. 그런 전자 회사들이 없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OLED도 이제 보면 이렇게 플렉서블 OLED 관련된 거 좀 뜨는 것처럼 이쪽도 어떻게 보면 공면 유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섹시하네요. 일단 차트가 다른 거에 비해서. 일단 이름이 촌스럽잖아요. 이게 못 근데 들어본 거야, 그리고. 6일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가 좀 약간 촌스러운데 확 들어오죠 이렇게 눈에. 6일이라는 이름에 뭐 의미가 있나요? 되게 모르겠어요, 주목도가 있어요, 진짜. 네.